1940년 5월, 영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독일군이 유럽을 휩쓸며 프랑스를 점령했고, 영국마저 나치 독일의 침공 위협에 직면해 있었다. 당시 영국 내각은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놓여 있었다. 독일과 평화 협상을 시도할 것인가? 끝까지 싸울 것인가? 많은 정치인들은 전자의 선택을 지지했다. 전쟁을 지속하면 영국 본토가 초토화될 것이고 끝없는 희생이 따를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윈스턴 처칠은 단호했다. 우리는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영국이 독일과의 협상을 고려하는 순간 자유는 사라지고 전 세계는 폭군의 소나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는 이 믿음을 온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연설 중 하나를 준비한다. 윈스턴 처칠은 타고난 영웅이 아니었다. 그는 한때 정치적으로 버려진 남자였다. 처칠은 1874년 영국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그는 공부보다는 모험과 전쟁을 좋아하는 아이였다. 그는 군인으로서도 정치인으로서도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다. 처칠은 1차 세계대전 중 영국 해군부 장관으로 있었고 터키를 공격하는 갈리폴리 작전을 주도했다. 하지만 이 작전은 치명적인 실패로 끝났고 그는 정치적으로 몰락했다. 그러나 처칠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정치에서 밀려났을 때도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했다. 그는 작가가 되었고 연설가가 되었고 역사와 전략을 연구하는 학자가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정치 무대로 복귀하게 된다. 1940년 6월 4일 독일군이 프랑스를 점령하자 영국은 이제 혼자 남게 되었다. 수많은 영국인들이 패배를 직감하고 있었다. 이때 윈스턴 처칠은 전 세계를 뒤흔든 명연설을 한다.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이고 상륙 지점에서 싸울 것이며 들판과 거리에서 싸울 것이다. 우리는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 연설이 끝나자 영국 국민들은 공포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우리는 싸울 것이다라는 강한 신념을 갖게 되었고 영국군은 당열하여 전쟁을 지속할 준비를 마쳤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 독일은 영국 본토를 침공하기 위해 런던 대공습을 감행했다. 매일 밤 독일군의 폭격기가 런던을 초토화시켰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도시는 불길에 휩싸였다. 이때 영국 내각에서는 처칠에게 다시 협상을 고려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그는 단호했다.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유를 지켜야 한다. 처칠은 공습 속에서도 국민들과 함께 지하철역을 방문하며 직접 격려했다. 그리고 그는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전략적인 외교를 펼쳤다. 처칠은 단순한 전쟁 영웅이 아니었다. 그는 미래를 예측하는 전략가였다. 그는 전쟁이 끝나기 전부터 냉전 시대를 예상했다. 1946년 전쟁이 끝난 후 그는 미국에서 철의 장막 연설을 통해 소련의 팽창을 경고했다. 동유럽의 철의 장막이 내려졌다. 우리는 새로운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이 연설은 냉전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 그의 예측은 정확했고 이후 서방 세계는 소련의 확장을 막기 위해 나토를 창설하게 된다. 처칠은 전쟁 중에도 유머 감각을 잃지 않는 리더였다. 그는 끊임없이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머를 활용하여 사람들을 단결시키는 능력이 있었다. 처칠은 정치적 몰락에도 포기하지 않았고 그의 연설은 국민을 하나로 만들었다. 영국이 항복할 뻔한 순간 끝까지 싸울 것을 선택했으며 전쟁이 끝나기 전부터 냉전을 예측했다. 전쟁 중에도 그는 유머를 잃지 않았다.
윈스턴 처칠은 단순한 군사 지도자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희망을 만들어낸 진정한 리더였다. 오늘날에도 그의 리더십은 비즈니스, 조직 운영, 개인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교훈이 될 것이다.